예, 반갑습니다. 조경기능사를 맡고 있는 박상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경기능사 어떻게 따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쉽게 합격할 수 있고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합격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기 전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요. 조경기능사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로서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여태까지 이제 많이 보는 사이트에서 강의를 제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가 가장 많은 어떤 강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격자를 많이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하고 필기 강의나 이런 강의에서 접근 방식이 많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경기능사를 접근해야 쉽게 합격할 수 있는지 그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랜드프로에서 프로에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렇죠. 이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조경기능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데요. 조경기능사는 기본적으로 필기 부분에서 이렇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조경과 원예과 농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년에 시험을 갖다가 5번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5번 정도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1회, 2회, 3회, 4회, 5회 중에서 실질적으로 3회 부분은 이제 전공자들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농학과 출신들, 그렇기 때문에 1, 2회, 그 다음에 4회, 5회가 실질적인 시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1년에 한 4번 정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4번. 1년에 필기 시험은 4번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실기도 연계해서 4번을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4번을 1년에 치르게 되고요. 봄부터 치르게 되면 4번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검정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건설 파트에 관계된 저희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객관식 문제수 60문항의 시험 시간이 1시간이니까 1분당 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1분당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60분 안에 60문제를 갖다가 해서 60점을 득점하면 합격을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1년에 필기가 4회 이제 필기 시험을 실시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필기 과목명이 크게 3수로 나눠져 있어요. 조경 일반, 조경 재료, 조경 시공 및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사시험, 산업기사나 기사같이 전공자 시험하는 시험에서는 각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문항씩 출제를 합니다. 20문항씩 출제를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0문항 중에서 적어도 12개를 맞춰야지 그 부분이 패스가 됩니다. 60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전체에서 60점 만점을 득점을 해야 돼요. 그럼 6점 만점이라는 것은 60문항이 출제가 되잖아요. 60점. 그렇죠? 6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계산해보면 6, 6이 36, 36개, 36문항을 득점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합격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사시험은 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각 파트마다 8개 이상을 득점하지 않으면 꽈락이 나오는데 어려운 파트에서 8개를 못 맞힌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꽈락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조경 기능사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파트로 영역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랜덤하게 섞여서 나옵니다.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 파트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관리 파트 문제가 첫 번째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경 일반 문제가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고 재료 문제가 중간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섞어서 문제 은행식으로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특정 부위 파트에 대해서 좀 약해도 이 부분 잘 모른다고 해도 다른 부분에서 득점을 하면 충분히 이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전반적으로는 조경 일반에서 한 20문항 정도, 조경 재료에서 20문항 정도, 시공 및 관리에서 20문항 정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재료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럼 일반 부분에서 득점을 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36문항인데 이 필기 시험이 지금 예전에는 이제 필기에 대해서 하면 CBT, 지금 현재 이제 직접 종이를 보는 게 아니라 CBT 문제은행식으로 컴퓨터로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은행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컴퓨터로 문제가 이제 추출이 되면서 랜덤하게 60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는 뭐 A형, B형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라 문제가 계속 돌면서 추출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문제가 뭐 10개의 파트만 있다 이런 게 되는 게 60문제씩 10개면 600문제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항 자체가 뭐예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한 만여 정도의 문제가 뭐예요? 돌면서 계속 추출되면서 중복되지 않게 출제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트 물론 영역으로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6,000문제다라고 하면 6,000문제다 하면 조경 일반에서 약 2,000문제 정도 있는 거고 조경제에서 2,000문제, 조경시험 및 관리에서 2,000문제. 그래서 2,000문제씩에서 뭐야? 각 파트에서 20문제씩 추출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거의 되는 거죠. 쉽게 이해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각 파트별로 20문항씩 뽑아서 나오게 된다. 알지? 균형이 맞겠죠? CBT 문제은행식인데 이 문제은행이 이제 바뀌면서 문항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은행에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는 거기 60문항 중에서 30문항은 기사시험이나 고난이도가 문제예요.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고 보통 30문항은 뭐예요? 저난이도 문제가 나옵니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극과 극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30문항의 고난이도 문제는 어떤 것이냐? 보통 기사시험이나 이런 데 시험이 출제거나 지엽적인 구석에 있는 것들. 그리고 뭐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틀리라. 아예 문제를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30문항 저난이도 문제들은 보통 원래 기능사에 나오는 문제들. 그래서 뭐예요? 기능사에 나온 것이고 지엽적인 것보다는 중요한 것들. 그리고 맞히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왜 빨리 짧은 시간에 합격을 시킬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요거 쪽으로. 그러면은 이게 사지선다기 때문에 30문항을 득점을 하면요. 완벽하게 득점을 하면 플러스에서 이거는 심하게 표현하면 한 번호만 찍어도 한 번호만 쭉 하셔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84, 30이기 때문에 38개 한 8개 정도에서 7개 정도는 무난하게 득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득점 맞아서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36개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30개만 확실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 뭐예요? 8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득점할 수가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 합격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물론 난이도는 다르겠지만 합격은 보통 한 40개 정도에서 득점을 해서 합격합니다. 40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2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이 맞힐 때는 한 42개 정도. 그 다음에 적게 맞힐 때는 뭐예요? 38개 정도 안에서 거의 무난하게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다른 학원이나 다른 계열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시냐면 이 두 개를 다 똑같은 비율로 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하면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복습을 못하죠. 왜? 공부할 양이 너무 많으니까 복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복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성하게 하니까 여기서도 틀리고 여기서도 틀리니까 꽈락이 나오거나 불합격이 나오는 거죠. 불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양을 줄여서 그렇죠? 제 방식으로 하면 제 강의 방식은 양이 줄죠. 왜? 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복습할 시간이 생기죠. 왜? 양이 적으니까 복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엉성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촘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 그래서 양이 줄으니까 어때요? 더 복습을 해서 그래서 합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짧은 시간 내에 제 강의를 듣고 합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기존의 방법으로 두 개를 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시간이 이게 고난이도잖아요. 고난이도니까 한 2개월 정도 걸려요. 내용이. 저난이도는 한 1개월이면 되거든요. 이걸 동시에 하니까 3개월 정도의 분량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여기서 그래도 맞출 수 있는 거 조금 알파를 해드리니까
한 1개월 정도 남짓이면 여러분들이 다 필기 정도는 1개월 정도 투자하시면 충분히 되고요. 강의 양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강의 양도 수업 시간도 뭡니까? 필기 수업 시간은 한 30시간 내면은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갈 성적으로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너무 지나치게 적은 식으로 수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적게 수업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만큼도 공부를 안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도. 한 30강 이상이 안 되면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설명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양을 먼저 선택을 해서 30시간 남짓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CBT 문제은행을 가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고, 제가 제일 합격자를 많이 냈던 이유는 이분 분들이 집중해서 단기간에 합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자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간에 합격자를 많이 내야 돼요. 단기간. 한 30시간 정도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토요일, 일요일 집중적으로 하시고 강의를 듣거나 해가지고 복습하시면,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하루에 뭐 한 8시간 정도, 4시간씩 공부하시면, 강의를 듣는다고 하시면 한 하루에 6시간 정도 해서 주 2회, 한 6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왜?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 그러면 한 달 정도면 4주잖아요. 그럼 12시에 48시간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한 달 정도만 공부하시면 뭐예요? 집중적으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급하신 분들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들으셔도 이 정도면 뭐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CBT 문제은행의 문제에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교재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교재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드렸는데, 그 내용은 비슷해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강의를 하는데, 교재 구성이 강의를 할 때 이제 교재를 구성하고 나서 강의 내용을 들으면 내용 다음에 사이에 뭐예요? 단원별 문제가 있어요. 이 단원별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제가 다 풀어드립니다. 풀어드릴 때 선별해서 체크해드려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 부분이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걸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선별해서 해드립니다. 강의 내용하고 단원별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마지막으로 뭘 해드리면 천기누설이라는 게 있어요. 천기누설. 다른 강의하고 제일 다른 게 이거죠. 마무리 핵심 체크 강의가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에서 핵심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 내용과 단원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 30강 내외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이 내용 다 합쳐서 한 30강 내외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강 정도, 6강 정도 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한 30강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 투자를 해서 합격하실 수 있게 하고, 청기누설은 뭐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제가 다시 뽑아가지고 가로놓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것도 수업을 해드립니다. 청기누설만. 그래서 이 청기누설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이것만 보고 시험에 합격. 그러면 이제 떨어질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왜냐면 청기누설. 급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급하시면 이 청기누설만 듣고 시험장 가는데 이렇게 하고, 그럼 제가 기본 강의 해드리고요. 다른 문제까지는 다 풀어드려요. 선별해서. 이게 선별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청기누설 해드리거든요. 청기누설하고 여러분 나머지는 우리 교재에 보면 이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는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기출문제는 단원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단원별이 아니죠. 단원별이 아니라 랜덤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단원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모의고사 연습한다고 생각해서 한 최근 것으로 해서 한 3회분 정도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가 반 이상이다. 2분의 2 이상이 여러분들이 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합격권에 들어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책에 있는 문제를 다 푸실 필요 일단 없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선별을 해드려요. 핵심 내용. 교재를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교재에서 잘 나오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고, 단원별 문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건 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외워야 될 것들을 연상 기억을 해드리는 게 제가 많아요. 글자를 따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외워야 된다 그러면 사람의 이름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연상 기억을 통해서 암기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랩턴이라는 사람이 레드북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랩턴이니까 왜? 레턴, 레드북.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챔버가 뭐예요? 중국식 탑을 한 큐가던을 만들었다면 챔버니까 차이나 이렇게 해서 중국식 탑 이런 식으로 차이나 탑 이런 식으로 암기를 시켜드려요. 연상으로. 그래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제 연상기억법들을 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 강의하면서 단원별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한 600문제 정도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600문제. 그 내용까지 문제의 그 내용 해설까지 정리한 600문제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풀어드리는 문제가 단원별 문제가 다 합하면 한 2000문제 정도 돼요. 2000문항. 한 2000문항 정도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2000문항 정도의 문제가 있고 2000문항 중에서 제가 강조해서 푸는 문제가 한 1200개 정도 될 겁니다. 12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의 거의 2배 가까이 풀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단원별 문제만 풀어도 기본적으로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 6000문제 정도 되지만 6000문항 정도 됩니다. 6000 정도 되는데 6000문항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문제 600문제고 그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1200문제 정도로 해서 복수로 뽑아서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다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기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여기 다 실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갖고 풀 수도 없어요. 왜? 해설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기능사에서는 기사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강의는 제가 이제 합격자를 제일 많이 내는 강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양을 줄여서 하겠다. 양을 줄여서 복습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겠다. 알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해서 합격권을 만들어 드리되 목표는 뭐예요? 38에서 42개 맞도록 해드리겠다. 걸리는 시간은 한 달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죠? 예, 그래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강의 수업 시간은 한 30시간 내가 될 것이다. 필기에서는. 그래서 그거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돌려서 복습하시고요. 나중에 설명하지만 제가 기본 내용을 하고 문제를 하고 천기누설을 하는데 여러분 복습하실 때는 역순을 하셔야 돼요. 천기누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냐 단원별 문제 보고 강의 내용 보고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단원별 문제에서 체크해드리는 선별해드리는 문제 동그라미 쳐드리는 문제가 중요하겠죠. 어떤 문제들은요 그냥 외워서 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을 들어보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험에 나올 것만 딱딱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되 그렇다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떨어질 정수로 하면 안 되니까 딱 합격에 맞도록 요 강의 정도에 갖게 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이 필기 시험을 마치고 나면은 보통 필기 시험에서 이제 보통 합격률은 한 50%까지는 보통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50%. 그래서 필기 시험 50% 안 되는데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반인데 결국은 시험에 한 번에 붙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필기는 한 달 전부터는 준비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필기를 합격하시면 바로 실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성적을 바로 매겨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바로 실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기는 저희가 동영상을 강의를 하는데 실기는 참고로 이제 그 100점 만점에 60점 똑같아요. 60점인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처음에 이제 도면이 있고요. 도면 제도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실기가 있어요. 이건 자세히 실기 강의에서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목감별이 있는데 자 수목감별은 이제 나중에 제가 클릭해서 그 연결을 링크해 놓으실 겁니다. 링크해 놓으면 그 수목이 나오면은 그 수목을 어떤 나무인지 이제 찾는 거예요. CBT로 찾는 건데 컴퓨터로 나무가 나오면 20문항이 나와요. 20문항이 나오고 20문항에 대한 가문비 나무 그런 가문비를 쳐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연습할 수 있는 건 제가 연결해서 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10점 만점입니다. 10점. 그러니까 0.5점씩 계산이 되겠죠. 10점이고요. 25점씩 계산하면 되니까. 현장 실기는 이게 이제 2종목 정도를 줘요. 그래서
원래 두 종목 정도를 주는데 뭐 잔디를 파종해라 그러면 잔디를 파종하고 이쪽에서는 뭐 수간 주사를 놔라 그러면 1조는 잔디를 파종하고 2조는 수간 주사를 놓고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이 종목에서 현장 실기를 두 종목을 주는데 번갈아 가면서 하되 옆에서 하는 거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라고 반대편은 또 다른 종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제가 동영상에서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시간 투자가 요거는 거의 투자를 안 하셔도 돼요. 한 1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감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는 나무 정도만 몇 가지만 짚어서 가시면 되고 이거에서는 빵점이 나와도 거의 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인데 이게 40점이에요. 40점이고 여기서 현장 실기하면서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필기 시간에 배웠던 거. 뿌리 돌림을 왜 하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이걸 왜 하는가 이렇게 하면 물어보면 이거는 그냥 필기 시간에 배웠던 거 적용 시공 파트에 있는 거 그렇죠? 관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공이에요. 시공하는 건데 두 종목 정도 이제 빈하우스 같은 데서 해서 이제 실제로 실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하면서 물어보는 거 잘 답변하고 큰 소리로 답변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건 그대로 제가 현장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동영상을. 그 다음에 이제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도 하고 단면도 하고 이제 두 가지를 해서 하는데 여기 50점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들이 제일 어려운데 물론 필기 시험에서 도면 작성에 대한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시간 안에 걸려야 돼요.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그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가 현장식 그리는 걸 그대로 동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제도판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한 30시간 정도 투자하고 현장 실기는 그렇게 뭐 투자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한 4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목 감별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니까 35시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도면에서 거의 이제 많이 갈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 한 번만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해보시면 문제가 안 되고 시간이 되시면은 뭐 현장에 와서 직접 해보시지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제 이런 것들은 많이 관찰하시면 돼요. 관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실기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일단 필기 강의를 실기는 여러분들이 거의 제 강의 듣고 하면은 실기는 거의 100% 합격합니다. 100% 합격한다고 봐야 돼요. 보통 특별한 선행에서 100% 합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60점 만점이기 때문에 도면에서 어느 정도 점수만 따주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면에서 한 40점 정도, 50점 만점에 한 35점 정도 따시면 현장 실기에서는 기본적으로 30점을 주거든요. 주면은 65점이니까 벌써 합격을 합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 다 여기서 굳이 따지면 60, 70점대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특히 필기 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을 확 줄여서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단연간 제가 강의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